안녕하세요. 서들입니다. 2015년 5월 배당금 결산 영상입니다. 올해 5월은 절세계좌에서 투자 중인 국내상장 ETF들 배당금이 가장 많이 들어온 달로 기록됐습니다. 우선 5월 한 달 동안 받은 배당금을 날짜 순서대로 소개하면 시작은 늘 그렇듯이 솔 ETF입니다. 5월 첫 영업일인 2일에 솔 미국 S&P 500 14,432원,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57,980원 월 배당금 받았습니다. 매우 적은 금액이지만 솔 CD금리 ETF 1950원, 솔 골드 커버드 콜 360원도 월 배당금 받았습니다. 이어서 5월 7일에는 분기 배당하는 국내 상장 ETF들의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배당금 결산의 핵심이었는데요. 타이거 미국 S&P 500 128,480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85,580원, 에이스 미국 S&P 500 4426원,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42,350원, 코덱스 미국 S&P 500 3,472원,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1,419원 배당금 들어왔습니다. 타이거가 지난 2월 미국 ETF 배당금을 임의로 적게 지급했다가 한 차례 난리가 났었고 그 조치로 이번 5월 배당금에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쳐서 줬습니다. 그래서 5월 배당금이 확 늘어났죠. 서대리가 월별로 받는 배당금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2월에 확 줄었다가 5월에 떡상했습니다. 물론 ETF 기준가로 보면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타이거가 돈을 떼먹은 것은 아니었지만 굳이 배당금을 의도적으로 적게 줄 이유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국내 상장 미국 ETF들이 배당금 지급을 더욱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5월 16일에는 솔 미국 배당 미국 채권합 50이 월 배당금 28,300원 보내줬습니다. 5월 19일에는 테슬라와 함께 유일한 개별 종목인 애플도 분기 배당금 2.87달러 보내줬고 마지막으로 5월 29일에는 DGRW 월 배당금 0.05달러도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총 13종목 배당금 합쳐보니 달러 환율 1380원 기준 2025년 5월 한 달 동안 받은 배당금은 총 400만 8,799원입니다. 절세계좌에서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 배당금만 따로 떼서 보면 40만원이 넘었습니다. 5월 배당금의 99%가 국내 상장 ETF 배당금이었는데요. 물론 일반 계좌 투자금이 줄었고 타이거가 2월 미지급 배당금을 5월에 추가 지급한 부분, 절세계좌 월적립 매수를 늘린 영향 등 다양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서대리가 배당 투자하면서 국내 상장 ETF 배당금을 가장 많이 받은 달로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총 배당금뿐만 아니라 절세계좌에서 받는 배당금도 따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2024년 11월 37만원이 가장 배당금 많이 받은 달이었는데 6개월 만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절세계좌 12개월 월평균 배당금도 약 18만원이 됐습니다. 작년 5월이 10만 4천원이었으니 1년 만에 71% 가까이 성장했죠. 물론 타이거의 2월 배당금 축소 지급으로 5월 배당금 늘어난 효과가 컸습니다. 하지만 월평균 배당금 우상향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저의 목표라 지금처럼 월적립 매수로 절세계좌 한도까지 채워볼 생각입니다. 투자금이 커질수록 배당금도 늘어날 테니깐요. 내년 5월에는 월평균 배당금 25만원 찍을 수 있도록 생활비 더욱 아끼면서 투자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절세계좌 배당금은 늘었지만 일반 계좌 배당금은 줄었기 때문에 전체 배당금은 작년보다 10만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누적 월 배당금 그래프를 보면 작년 7월과 12월이 엄청난데요. 지금 투자금이 3억 넘게 차이 나는 만큼 당장 격차를 메꾸기는 어렵겠지만 조바심 내지 않고 월적립 매수로 꾸준히 좋은 주식 모아갈 겁니다. 이미 그전에도 5년 가까이 월적립 매수하면서 만들어봤던 배당금이었던 만큼 이번에도 당연히 할 수 있다 확신합니다. 전체 계좌 12개월 월평균 배당금은 아쉽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예정된 일이었지만 막상 이렇게 보니 아쉬운 감정이 드는데요. 물론 마음만 먹으면 배당률 10%, 20%짜리 고배당 주식을 사서 월평균 배당금을 확 끌어올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속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확실히 해야 하는 것처럼 저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SCHD 같은 안정적인 배당금 위주로 현금으로 확보하는 것을 1순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당률 4%인 SCHD만으로 한 달에 세후 200만원씩 배당받으려면 7억 8천만원이라는 큰 돈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부족한 금액은 커버드콜 ETF나 제피, 제큐 같은 상품으로 조금씩 보완할 생각입니다. 5월이 국내 상장 S&P 500, 나스닥 ETF, 분기 배당금 들어오는 달이라 그런지 어떤 자산운용사 상품을 모아가면 좋을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전에 영상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모아갈 국내 상장 ETF를 선택했습니다. 그건 바로 수익률인데요. 실제로 두 번째 연금저축 펀드에서 코덱스 미국 S&P 500과 미국 나스닥 100을 월정립 매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용만 비교하고 ETF 선택해도 됐지만 지금은 국내 상장 ETF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다른 변수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기준가 누적 수익률입니다. 같은 지수를 추정해도 자산 운용사에 따라 수익률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ETF를 운용 관리하는 방법이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는 단순히 비용보다 누적 수익률을 1번 기준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어차피 누적 수익률 자체가 비용이 전부 반영된 값이기도 하고요. ETF 체크 사이트에서 타이거, 코덱스, 라이즈, 에이스, 4개 S&P 500 ETF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기간에 코덱스가 제일 높습니다. 1개월을 제외하면 3개월, 6개월, 올해, 1년, 3년 수익률 모두 코덱스 성과가 제일 좋습니다. 물론 과거 성과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지만 긴 기간 결과가 같았던 만큼 앞으로도 그럴 확률 높다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처음 미국 ETF 투자를 시작한 분들이라면 코덱스를 추천하는 이유죠. 나스닥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단기 수익률은 순위가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 1년, 3년 장기 수익률은 마찬가지로 코덱스가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차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총 비용 0.1%, 0.2%포인트 차이가 장기 투자 수익률에 엄청난 영향 주는 만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절세계좌 미국 ETF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코덱스 투자가 괜찮은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역시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앞으로 4년간 배당금이 다른 ETF보다 2배로 나온다는 것인데요. 두 번째 연금저축 펀드에서 매년 600만원씩 코덱스 미국 ETF를 매수 중인데 저는 4년간 받는 배당금이 대략 26만원 더 많아집니다. 당연히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만약 절세계좌 한도인 연 3,800만원을 전부 채운다면 다른 S&P 500 ETF와의 배당금 차이는 1년에 40만원씩 벌어집니다. 물론 배당금이 늘어난 만큼 기본적으로 주가도 떨어질 테니 총 수익률 관점에서는 크게 메리트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심리적 효과는 확실합니다. 투자를 1년 넘게 해본 분들이라면 심리적인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적극 공감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배당 투자하는 이유가 월급의 현금이 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금액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결국 경제적 자유 얻을 수 있겠다는 꿈과 희망이 생깁니다. 이는 다시 장기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됩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2017년부터 했고 월정립 매수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데요. 적지만 매월 들어오는 배당금이 2018년 미중무역 갈등, 2020년 코로나 팬데믹, 2022년 고금리 하락장, 그리고 올해 관세 전쟁 등 여러 하락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투자 경험이 부족하거나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한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ETF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